4년여 만에 폭등한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 한때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작성자는 시총본이 어질어질하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회사 전경 사진을 올리고는 시총 14조, PER 7,000배, LG전자 시총이 16조라고 적었습니다. 실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3조 1,725억 원으로 코스닥 시총 5위 종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종목의 PER은 2024년 사업 보고서 기준 6,172배입니다. PER은 주가가 1년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는지 보여주는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수준의 이익이 유지된다면 PER이 몇 배인지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PER이 10배면 이익이 늘지 않고 그대로일 경우 10년이 걸린다는 건데 6,172배란 수치가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늘어날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아 PER이 높다고 바로 고평가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지표는 그걸 감안해도 PER이 상당히 높다는 평입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의 PER은 346배 수준이고 시총 9위 리가켄바이오는 817배를 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종목 중 7종목은 적자로 PER이 아예 집계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코스닥 부양책에 대해 일각에선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과 퇴직연금이 참여하는 20조 원 규모의 코스닥 밸류업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여당은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이후의 과제로 코스닥 3,000을 다음 목표로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를 기념하는 축포를 터뜨립니다. 오늘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보다 70포인트, 7% 이상 급등한 1064.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년 만에 1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섰고 종가 기준으로도 닷컴 버블 시기이던 2000년 9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58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에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처음으로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코스피 대형주에 쏠렸던 관심이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로 옮겨간 걸로 분석됩니다. 코스닥에도 첨단 벤처기업 투자 등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에서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유동성, 기관 자금을 유도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 다만 코스피가 반도체 등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오른 만큼 코스닥 역시 기대감뿐 아니라 실제 실적이 추가 상승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40%거든요. 반도체처럼 그렇게 실적 가시성이 뚜렷한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 코스피처럼 뒷받침되어야 하지. 1,800개가 넘는 상장사 가운데 부실한 기업들은 적시에 퇴출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증시에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금과 예금에 묶여있던 일본의 가계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인 액수는 약 14조 1,200억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 2024년보다는 30% 늘어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환경 변화의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오랜 디플레이션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일본에서도 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 예금으로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일본 증시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을 1조 5,023억 엔 순매수했는데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가 뛰면서 투자자들이 국채 가격 하락을 우려해 국채를 매도하고 대신 증시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증시로 돈이 밀려들고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이 침체되고 증시가 부진해 수년간 많은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잇따라 낮추면서 증시 등 다른 투자처를 찾는 가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올해 한 해 동안 한화 약 370조에서 740조 원 규모의 가계 자금이 예금에서 주식이나 펀드 등 비예금 투자처로 유입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 국민은 부동산과 현금이 각각 자산의 54%, 28%를 차지하고 주식 비중은 11%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런 일본과 중국의 변화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아시아 주요국에서 가계자산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코스피가 5,000선을 오가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실질 유통주식 비율은 평균 57.1%로 3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발행 주식 수는 늘었지만 대주주 지분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풀린 물량은 제한된 겁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더 심했습니다. 유통주식 비율이 3년 새 0.8%포인트 감소한 53.5%에 그쳤습니다. 반면 비대기업 소속 기업은 오히려 유통 물량이 늘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동원산업 12%, 교보증권 14%, LG에너지솔루션 18.2% 등 20% 안팎에 불과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 365였습니다.